기구 설계를 통해서 아이디어 고도화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기구 설계 관련돼 갖고 프리텍의 주식회사 프리텍의 조문영 대표님을 모셔갖고 이번 수업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프리텍 대표 조문형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제품 디자인부터 양산 팔로우까지를 전체적인 종합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구 설계가 핵심인 부분이고, 저희 회사가 기구 설계가 제품 디자인이 핵심이고, 거기서 이제 그 업체에서 원하시면 회로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양산 설계, 그다음에 뭐 양산 팔로우까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산까지 해서 납품까지 한 경험이 있고요. 예. 기구 설계는 그럼 대표님 한 몇 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으로는 2009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전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차, 16년 차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래갖고 지금 하셨던 게 보면은 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뭐 LMD, JKI, IL, 헬스케어 등과 협업을 그렇죠. 해갖고 이제 제품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뭐 의뢰 들어오시는 업체가 이게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의 들어올 때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구 설계가 뭐예요?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다라는 생각하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기구 설계라는 거를 사실 실전 경험으로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사실 어느 학과나 뭐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뭐 기구 설계 학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구 설계라는 거는 사실 그 양산되는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현업이라고 보고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그 금형 설계랑 기구 설계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금형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출 양산을 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설계고요. 기구 설계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디자인과 금형 설계의 전 단계인데, 어찌됐던 누군가는 금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 금형 설계를 할 수 있는 모델링이라는 걸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기구 엔지니어라고 보고요. 사실 사출 금형 쪽에 뭐 플라스틱 제품만 기구 설계가 아닌 판금이라든가 압출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분들이 보통 제가 느끼기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구 엔지니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구 설계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품의 디자인이 있으면 이런 뭐 마이크가 있다면 이 안에 실질적으로 그 수치들이 맞아야 형합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재들의 그런 수축이나 이런 강도들이 존재하고요. 플라스틱일 때 다르고 그런 공차까지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약간 뭐랄까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디자인 안에 디자인된 거를 최대한 그 수치에 맞게 그리고 안전성이나 이런 작동하는 데 문제 없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제품 디자이너하고도 만나잖아요. 그럼 제품 디자이너하고 기구 설계 같이 만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가 결과적으로 외관 형태를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 외관 형태도 어찌됐든 실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신 제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이제 좀 나눠야 되는데, 그게 기구 엔지니어가 같이 그 데이터를 봐줌으로써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외관 형상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 디자이너분하고 엔지니어, 기구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3자 미팅을 하는데 제가 필수적인 기능은 이게 되고 필수적인 디자인이 이게 됩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디자이너는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해오지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능들은 어떤 부품들을 써야 되고 혹시 부품에 대한 리스트 정의도 직접 하시나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제가 업체랑 미팅을 할 때는 그 업체별로 의뢰하는 업체마다 수준이 있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사양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의 사양이 있고 어떻게 설계를 요청을 하고 어떤 디자인이었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은 그 사양서 자체를 지금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그렇죠. 업체랑 그 디자인 업체와 기구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기구 엔지니어가 부품을 이제 같이 선정을 해주면서
배치라든가 기능에 대한 정의까지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고무로 할 거냐, 금속으로 이 소재에 대한 건 디자이너 분들이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이 선정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기구 설계는 뭐 이게 딱 지금 뭐 제품 디자인 기구를 나눠주지만 사실은 기구 설계는 제품 디자인부터 양산까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뭔가 요청하는 게 지금 그 원청에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컨셉과 맞는지를 같이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을 저희도 드리죠. 현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소위 디자이너 분들은 약간 주관적이지만 이 기구 설계 쪽은 주관적이지 않거든요. 이 소재가 그렇죠. 된다 안 된다, 예, 예. 성악이 맞는다 안 맞는다,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시제품 제작까지 하게 되면 파트리스트랑 원가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이제 수량이 그 굉장히 영향이 많고 금형에서의 KBT라든가 그 양산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게 뭐 딱히 정해졌다고 하기보다는 초반에 그런 거를 원청에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해놔야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너무 초반에 이제 욕심을 부리셔서 이제 많은 기능들을 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원가 부분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이제 꼬꾸라지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건 스타트업들은 양산까지 못 가고 중견기업들은 간다는 거잖아요. 양산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기구 설계를 의뢰할 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사양서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 의뢰가 들어올 때 목표의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발을 해주는 이제 의뢰 입장에서도 되게 긴장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명확하죠. 품질 그렇죠. 기준이. 예. 품질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야 되는 데이터도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그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설계를 하면서 양산을 같이 검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형업체를 금형 엔지니어가 있거나 하면은 기구 데이터를 항상 금형 엔지니어한테 보내서 바로바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희는 어찌됐든 양산 팔로까지는 아니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 모국 단계에서의 개발 단계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한테 모든 거를 다 그 한마디로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다 주는 거죠. 중견기업들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대기업이나. 예. 예. 좀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 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견기업들은 처음부터 정확한 품질 기준, 한마디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능의 구현 정도와 명확하게 품질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기구 설계를 줬을 때 기구 설계를 바로 금형업체하고 금형 설계에 그렇죠. 대한 검토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기구 설계를 수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잖아요. 중견업체들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스타트업들은 정확한 품질 기준도 안 주고 그렇죠. 기구 설계 데이터를 줘도 금형업체하고 검토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나는 이번에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할 걸 각오하고도 MVP를 그냥 MVP만을 위한 설계와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걸 써먹기가 힘들어요. 다시 하셔야 될 확률이 그렇죠. 크고. 맞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근데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그 2, 3천만 원의 돈을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산할 수 있는 설계와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처음부터 조금 비싸도 진행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 뭐 차근차근히 뭐 말씀드리면 제품 디자인 했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 업체, 기구 업체, 회로 업체, 무슨 시제품 제작 업체 다 따로따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제품 디자인 업체면은 렌더링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최종적인 3D 데이터. 근데 3D 데이터에 뭐 전 시간에 디자이너 팀도 말씀하셨지만 구배라든가 이런 금형의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접목이 돼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외관 품질 사양서 이런 걸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구 엔지니어한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 3D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를 받는 게 이제 금형이 제작할 수 있는 3D 데이터를 그렇죠.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트 리스트. 그 파트 리스트는 한마디로 꼭 사출 외관 디자인된 외관 설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용기라고 그러면은 뭐 배터리 들어갈 거고 뭐 그 PCB 들어갈 거고 거기에 부저가 들어가면은 뭐 그런 부품들을 그걸 총체적으로 다 넣어놓은 파트 리스트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질 사양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꼭 개발업체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양산 견적을 받으시려면 중량에 대한 자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제품 제작을 해서 직접 재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뭐 3D 툴 안에서 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산까지를 뭐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립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도는 예.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구 설계하시는 기구 분이 설계 해주시나요? 엔지니어가 하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리 양산업체가 결정이 돼 있다 하면 양산 조건에 맞게끔 조립도를 그려줄 수 있지만 예, 예.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없다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 예. 조립이 어떻게 되는 순서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죠? PDF 형태로 자료를 받아 놓으시면 이제 업체랑 얘기할 때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요청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겠죠. 예. 그렇게 자료를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전문적인 회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로에서도 유사합니다. 그 회로 업체는 약간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주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부품 리스트나 이런 것들요? 아니 부품 리스트는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용역이라는 걸 주면 모든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낮은 지식에 조금만 아는 걸 설명드리면은 뭔가 시어너라든가 자바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게 MCU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컴파일러라는 걸 하거든요. 예, 예. 변환을 시켜서 거기 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전에 배워갖고 100 10진법인가 12진법인가 해서 이제 변환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넣어요. 그럼 이제 기기가 동작이 되는데 막상 프로그램하는 그 원본을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게 약간 이제 업체마다 좀 차이가 그걸 있는 건데 나중에 양산을 대비해서 양산을 자기한테 맡기란 뜻으로 그걸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한 개발 업체는 그런 자료까지도 막상 다 줍니다. 아까 회로 설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솔직히 그게 버그도 많고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제안자인데 예.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 난이도가. 저희도 쉽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전문적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기구 설계 업체나 아니면은 제조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거든요. 왜냐면 예, 그거를 제가 직접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나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거 거의 좀 많이 어렵고요. 일단 저희도 만약에 제2의 외주를 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양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원청이 저희한테 주는 사양서처럼 저희도 회로 업체한테 정확한 사양서를 주죠. 원하는 기능. 예. 기능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전제 없는 제품이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근데 기능들이. 그거는 또 다른 얘기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구 설계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 예. 버그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음 생산한테 반영하면 되는데 예. 이 설계 쪽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프로그래밍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버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회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눈앞에 보는 PCB가 동작이 된다고 해서 이게 한마디로 신뢰성이라는 걸 확보해 놓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다 동작이 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 개발 쪽에서는 사실 양산 설계라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사실 청화업 하시는 분한테는 양산 설계까지를 접목하기는 되게 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 이후에 양산의 신뢰성을 올리는 데까지를 용역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저희도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렵죠. 예. 그게 언제까지의 문제인 건지. 왜냐면 이게 사용자 환경이 계속 어떤 사용자 환경을 쓸지 모르고 그렇죠. 회로라는 거는 몇 개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환경을 벗어났을 때는 버그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예. 기구 설계가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핸드폰도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요. 디자인은 그렇다 치는데 저희는 이제 설계나 회로 설계 쪽은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있는 엔지니어 분과 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나요? 예.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쪽에 레퍼런스가 없는 회로 설계하는 데 바이오 쪽을 의뢰하면 양산 제품은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본인도 받기 힘들걸요. 잘 몰라서 받기 힘들고. 예전에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스텝모터 쪽도 제어를 별로 해보지 않으신 분한테 맡겼다가 본인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일은 다 마무리 해주셨는데, 모터 제어라든가 이게 저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쉽게 접근을 하셨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청에서 사양을 바꾸고 하면 이제 버벅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다 맞춰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한 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구 설계나 회로 쪽은 좀 유사한 걸 해봤던 레퍼런스를 있는 업체나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좀 나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보다 해보신 분이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가 확실히 적게 들어가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이제 좀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제시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 양산까지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했더니 약간 물이 새요.
근데 이 물을 새는 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샘플에는 괜찮았는데 또 사용자들이 다른 또 환경에서 사용해 버리는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환경, 버튼 눌린다든지 막 그러면 그런 문제 많이 생기시잖아요. 품질의 안전성이라든지 품질의 기본 핵심 기능들이 양산까지 갔는데 안 돼. 아니 그래서 제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사실 뭐 3D 그 모델링에서는 100이란 치수를 그리면 100입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100이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나가는 순간 10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기계의 공차라든가 사출압이라든가 그 틀어지면서 그 치수들은 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팔로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양산 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산 감리면서 금형 양산 팔로업, 금형 팔로업, 뭐 시제품 팔로업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엔지니어가 보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맞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그 전체적인 제품 개발로 보면은 사실은 시제품 제작까지 만드는 것보다는 그 부분 그 뒤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감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더니 양산 감리 비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렇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저희 같은 용역업체는 앉아서 여러 가지를 설계하면 사실 돈이 되죠. 그렇죠. 근데 감리는 그 한 직원이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은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감리를 나가는 게 손해예요. 근데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는 자기네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를 주면서 그 사람을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양산까지를 가시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저는 보통 이제 그때 되면 채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저희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팁이 생긴 건 많이 데이터 보면서 했던 건 끝내는 그 유사한 걸 제조해 봤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구 설계를 그 양산까지 해본 데가 양산 감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양산 감리 기준이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 기구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 뭐 간단하게 좀 요것만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제가 상담을 계속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사실 이제 너무 이제 기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심취돼서 자기의 그 특허가 출원이 됐다고 해서 너무 그쪽 방향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사실은 만든 제품이 최종 목표는 양산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 참 이제 듣기 싫은 말이 많잖아요. 그래, 이런 제품이 안 팔릴 거다, 팔릴 거다.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수용을 하셔서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와 협의도 필요하고 사실 직접적인 창업을 하시는 그 제품 개발을 이용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사실 더 많이 열려 있어야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게 제품에 녹아나면서 제품 개발이 되는 거지. 그 사양서나 뭐 이런 거는 더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마인드 문제는 조금 좀 많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의 자기 제품의 자기 아이디어를 손쉽게 풀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개발과 묻어가면서 나중에 유통까지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앞전에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프리텍의 조문영 대표님하고 오늘 기구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